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실습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모의날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한 것 중에서 괜찮았던 거 몇 개를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진행을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잘 녹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우리 선우 TA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와 세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우 TA가 화면 공유해서 발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공유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 중지 여기. 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주차 공간 인식기,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있는지인데요. 이제 타블에서 데이터셋을 받아서 이렇게 꽉 찬 주차장과 비어있는 주차장을 받아서 인공지능 주차장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모바일넷 V2라는 구글에서 개발한 그 이미지넷이라고 되게 사진을 많은 걸 받아서 그 사진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전이학습, 그 기존에 있던 모델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이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넷 V2를 수정하여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라는 폴더에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맵플라립으로 풀 데이터 하나랑 프리 데이터 하나씩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고 아까 전이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모델을 받아와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다양한 이미지로 분류하는 모델인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full이랑 free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출력값만 바꿔주는 걸로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되는데요.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모델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불러오고 모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테스트용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이제 freeimage.jpg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몇 프로 가능성으로 비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full을 넣으면은 0% free라고 주차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free가 있을 때는 여기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맵플라립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어디에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지 붉은 빛으로 띄워주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프리 데이터셋과 이 붉은색을 합쳐서 이제 이 주차장에 어디에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걸로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프로젝트, 네, 발표는 한 몇 분 정도 하면서 지금 질문이 왔는데 발표는 몇 분 정도 하면 좋으냐고 질문이 왔습니다. 발표는 저희 10분 하면 되는 건가요? 음소거가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15분? 15분이었던 예, 10분 내에서 15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 10분에서 15분 시간이 아마 충분할 겁니다. 15분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요 프로젝트 네네 방금 프로젝트 코드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짜신 건가요? 아니면 기터브에서 일부러 추출을 하신 건가요? 네, 질문 나왔는데 지금 여기 발표 진행한 코드가 직접 짠 코드인지 아니면은 GitHub에서 가져온 코드인지 그걸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는 처음부터 다 짠 코드가 아니라 GitHub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짠 코드입니다. 네, 답변에 약간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노베이스에서 짜자 약간 이런 취지가 아니라 GitHub에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 팀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거기서 가지고 와서 내 로컬 환경에 한번 적용해 봐서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버전 충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버깅 해야 되는 그런 환경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네, 프로젝트를 한번 내가 이렇게 뭔가 해봤다, 적용해봤다 이런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직접 그거보다 좀 더 쉽게 가져와서 쓰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질문 또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코드를 가져올 때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저희가 배운 비학습 정도의 레벨까지만 가져올 수 있지 않으면 그 이상의 하이어 레벨로도 가져올 수 있는지. 네, 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모이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까지만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위 레벨까지도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관련 질문이셨죠? 네, 네, 저희 모이날에서 배운 그 프로젝트 가지고 와도 모이날에서 배운 내용만 가져오셔도 되는데 그 상위 레벨까지도 얼마든지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주차 인식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이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팀원들이 함께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좀 더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프로젝트고 네, 원하시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혹시 네, 질문 여기 있으세요? 내가 답변에 또 덧붙이자고 한다면 지금 갖고 온 주차장 프로젝트는 전이 학습이라는 거를 썼거든요. 그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미 학습한 모델을 가져다가 주차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우리 전이 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배우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데이터에다 적용하는 것도 좋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다른 우리 학습자들이 우리 학우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그 배운 것을 나눠주는 게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첫 번째 프로젝트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주피터 랩을 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콜앱을 써도 되거든요. 콜앱을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콜앱을 써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피터 랩이나 노트북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네, 콜앱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보통 리퀘어먼트 그런 들이 대부분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별도의 PIP 인스톨이나 콘다 인스톨을 안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 콜앱인데 이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주피터 랩이 좀 더 편하다 그럼 주피터 랩을 쓰셔도 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콜앱 쓰는 것도 똑같아요. 주피터 랩이나 노트북이나.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제가 두 번째로 발표할 내용은 그 사이클 겐을 이용한 이미지 변환이라는 주제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분야예요. 아까도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그 팀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주제 선정 계기에 대해서 이 팀은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사이클 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점이 흥미로워서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어디서 코드를 가지고 왔는지 그래서 사이클 겐이 뭐냐 그래서 사이클 겐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원래는 픽스 투 픽스라고 픽셀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그런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발전된 모델이 겐이라는 모델이고 그 겐의 또 단점을 발전시킨 모델이 사이클 겐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는 사이클 겐이 흥미로워서 이거를 한번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 팀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픽스 투 픽스랑 겐이랑 사이클 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 소개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픽스 투 픽스는 말 그대로 픽셀을 다른 픽셀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을 인풋으로 넣으면은 아웃풋으로 모델이 통과하고 나면 그게 컬러 사진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 혹은 이렇게 레이블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혹은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이렇게 네 가방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를 하면은 나잇이 되고 또 나잇을 넣으면 데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진들을 바꿔주는 이런 모델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사용되는 로스 펑션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아웃풋 GX와 이제 그 정답관의 오차인 거죠. 그거를 로스 펑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팀의 인투이션은 그 사람이 보기에 아웃풋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면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거면 딥러닝 신경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픽스 투 픽스를 설명을 했고 이제 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겐은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이건 이제 하나는 이제 경찰이고 하나는 위조지폐범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시를 들면 경찰은 최대한 위조지폐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가짜를 구분해내야 되고 그리고 위조지폐범은 최대한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그 경찰을 속여야 되는 그렇게 서로를 경쟁 관계로 둬가지고 모델이 더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한 게 이제 겐인데 그 컨셉을 갖고 있는 게 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겐에 대한 이런 설명. 그래서 겐은 이제 이런 식으로 G넷과 D넷이 있는데 G넷은 페이크 이미지로 D를 속이려고 하고 D넷은 페이크 이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서로가 이렇게 경쟁 구도로 만든 그런 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G가 만들어낸 결과가 1에 가깝도록 만든다라는 이런 수식에 관련된 그거를 이해한 거를 이제 그 팀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걔네에서는 이런 수식이 쓰이는데 이 수식은 이러이러한 걸 의미합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진행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로스 펑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 말했지만 G랑 D를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발표를 했었고, 네, 그래서 사이클 겐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이클 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겐이나 뭐 픽스 같은 개념들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사이클 겐이 뭐냐? 그래서 사이클 겐 이제 픽스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픽스를 하려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페어로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흑백이라고 하면은 진짜 원본인 그 흑백이 아닌 컬러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양쪽으로 이게 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꽤 있어요. 한쪽 데이터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픽스의 한계점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클 겐, 그러니까 겐에 좀 더 그 진화된 그 사이클 겐을 그래서 사용하도록 한다. 픽스도 사용 안 하고 겐도 사용 안 하고 사이클 겐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겐의 로스와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X의 로스의 최소화를 더해가지고 로스 펑션을 이제 사이클 겐의 로스 펑션을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그래서 결국엔 경쟁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설명이었고 이제 코드를 이제 관련된 설명을 이제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코랩이 있고 주피터 랩이나 노트북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GPU나 그다음에 CPU를 써야겠죠. 하여튼 그런 환경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발표 자료만 보고도 다른 사람이 이걸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주셔야 하는데 이제 인스톨 같은 부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git 클론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이클겐의 GitHub 저장소를 클론해오고 이런 식으로 import os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 requirements.txt 파일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pip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해줘야지 이 프로젝트의 환경이 구축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데이터셋이 무엇이냐 그래서 논문 저자의 GitHub에서 제공한 데이터셋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셋에서 다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셋 이름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설명이 계속되어 있죠. 트레인 A와 트레인 B와 또 테스트에 사용될 테스트 A, 테스트 B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프리트레인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직접 하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황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그 고차원적인 되게 딥러닝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이어들이 되게 깊고 층이 많고 막 이런 거는 학습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GitHub이나 잘 찾아보시면은 논문 저자는 잘 찾아보면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제공하는 GitHub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제공을 한다면 그거를 쓰셔도 된다. 네, 직접 학습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셔도 되지만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 그냥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려면은 그 레이어의 개수, 뭐 하이퍼 파라미터 등 그 적절한 그 최적의 그걸 찾아나가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런 많은 시도가 이제 조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잘 훈련된 모델을 적용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여기 이제 적어준 거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트레이닝을 경험을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환경에 맞게끔 트레이닝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디폴트 F곡은 200인데 이 프로젝트의 디폴트 F곡이 200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비용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팀에 그 적용하고자 F곡의 수를 뭐 40이나 뭐 이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20 F곡으로 이렇게 줄였죠. 근데 옆에 보면은 약 14시간, 뭐 20시간, 뭐 4-5시간, 8시에서 9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줄였는데도 200에서 40으로 줄였는데도 이 정도 소요가 됐다. 이런 거를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적었고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에 여기 이렇게 바꿔줬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모델도 이제 이렇게 테스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즈 이 부분 이제 실제로 학습한 모델을 이제 테스트에 넣어가지고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보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여기 팀 같은 게 이제 콜앱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 콜앱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고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다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마운트 한 다음에 이제 시각화해줄 거기 때문에 맵플라 라이브러리를 이 팀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라 사용해서 이제 PLK에다가 imread 해가지고 모델이 생성한 그 결과를 이제 불러와가지고 네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와 모델이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원본 그림인데 이거를 모델을 통과해서 실제 사진처럼 구현한 거.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모네트 포토라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시킨 데이터는 이렇게 왼쪽은 이제 그림, 그리고 오른쪽은 모델이 생성한 실제 사진처럼 해주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스 투 지브라라는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결과예요. 그래서 홀스를 이제 홀스 그 이미지를 모델을 넣고 이제 아웃풋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지브라처럼 이렇게 되죠. 언론말처럼. 예. 그리고 이거는 레드 투 오렌지, 레드 색깔을 오렌지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 레퍼런스 이렇게 언급해서 이렇게 맞췄고 GitHub 자기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런 것도 적어주고요. 레퍼런스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인스톨해서 이게 깃클론 해주는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깃클론이 되고 import os 하고 네. 여기 pip 인스톨에 그 requirement.txt 저는 이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스킵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셋을 정해주면 되는데 너무 작죠? 좀 키워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모네트 포토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데이터셋 이름을 네 여기서 그냥 고르면 돼요. 모네트 포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오렌지 투 애플을 해도 되고 어디 있어? 그 윈터 투 썸머 해도 되고 폴스 투 디브라 해도 되고. 네, 여기서는 모네트 포토로 데이터셋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져오는 게 보이시죠? 네, 좀 많이 느리네요. 데이터셋이 양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받아오는 동안 밑에 설명을 하자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직접 학습을 시키는 그 모델이 아니라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뭐 오는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모네트 포토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모네트 포토에 그거를 갖고 와줍니다. 이런 배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논문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모델들 중에서 모네트 포토라는 모델을 이제 가지고 와주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트레이닝 부분인데, 네, 트레이닝 부분도 이제 직접 해보셔도 되고, 네, 그리고 아니면 프리트레인드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된다. 테스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이제 모네투 포토 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썼고 테스트 A 해가지고 테스트 A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리 이거 실행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실행하면 어차피 나오는 거라서 비주얼라이즈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일단 해주고 그리고 PLT 임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그 모델이 생성한 그 모델을 이제 갖고 올 건데 일단 학습에 쓰였던 리얼 데이터 이거는 이제 옆에 보면은 얘를 학습하고 나면은 옆에 이제 떠요. 네, 여기에 이렇게 뜨거든요, 옆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장이 될 이거를 지금 저는 쉘을 안 실행시켰기 때문에 리절트란 부분이 없을 텐데 이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리절트 부분이 싱크가 충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실행 그 위에 코드를 프리트레인드 모델 갖고 와서 그 쉘들을 다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폴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리얼 이미지 학습에 쓰였던 그 이미지 인풋 이미지를 갖고 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델이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를 모델을 통과해서 실제 사진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되게 구름이 진짜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림인데 이렇게 진짜 사진처럼 또 그림인데 이렇게 사진처럼 그리고 또 그림인데 이렇게 사진처럼 또 그림인데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즈까지 이렇게 하는 코드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줌에 있는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프로젝트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NLP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프로젝트인데 그 자연어 처리란 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그런 우리 언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그런 처리해주는 그런 건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어 처리 NLP를 이용해서 그걸 감정 분석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분석을 이용한 여론조사라는 프로젝트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했고, 네, 그 하게 된 계기, 뭐 민트 초코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와이안 피자탄이 있는 것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보고서에서부터 조금 최종 프로젝트까지 바뀐 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캐글이라는 그 데이터 셋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무료 플랫폼인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이 팀은.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한다. 네, 그래서 코드 설명 있고요. 먼저 model.ipython 노트북.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렇게 캐글해서 이제 이 데이터셋을 갖고 왔다. 인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그 PD 판다스 리드 CSV로 가지고 오는 코드이고요. 그래서 갖고 온 그 데이터셋의 이제 앞부분만 확인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 트위터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라든지 뭐 트윗들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데이터셋, 제가 그 실습 때도 언급을 했지만 데이터 전처리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델이 그냥 모델한테 저희 자연어를 그냥 넘겨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모델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벡터로 변환해주는 작업도 필요한데, 더불어서 자연어 처리에는 이제 그 스타월드라는 이제 불용어 같은 것도 있고, 스키밍이라는 어형이 변환된 단어부터 그 단어의 어간이 분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줘야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조사라든지 전미사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전처리를 했다라는 거고, 그 워드 임베딩, 그냥 방금 말했지만 이제 자연어를 그냥 모델한테 넘겨주어서 결과 아웃풋을 내면 참 좋겠지만 모델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벡터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거를 하는 모델이 워드2벡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통과해서 이런 킹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벡터화 시키는 거고, 맨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벡터화 시키는 거고, woma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벡터화 시켜서 벡터를 이제 모델한테 인풋으로 주는 거죠. 그럼 모델은 그 벡터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킹이나 맨이나 woman을 보면서 이해를 하지만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벡터화 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 워드2벡 중에서 스킵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스킵 프레임은 이제 타겟되는 단어가 있고 그 양옆으로 그거를 그 학습을 진행하는 게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를 보면서 이 현재 그 타겟되는 단어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스킵 그램을 썼다. 그래서 네, 스킵 그램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워드2벡 모델을 해서 그 러브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most similar 그 메서드를 통해서 찍어보면은 러브라는 그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인 건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위에 문장 같이 it not cool that ping pong is not included in Rio 2016 이렇게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을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모델한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넣으면 이제 모델 학습이 안 되겠죠. 이거를 나눠가지고 이제 모델이 그 단어 다음에 뭐가 올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작업이 NLP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해줬다.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모델한테 그냥 이렇게 학습하면 또 좋겠지만, 네. 그 뒤에 이게 모델 넣을 때 보통 저희 배치 사이즈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배치 사이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끝에가 이게 항상 이렇게 다 일치하지 않고 그 길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패드 시퀀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패드 시퀀스를 0이라고 한다면 그 0을 이렇게 뒤에 붙여줘가지고 그 길이들을 일정하게 맞춰줘서 그거를 배치 사이즈를 묶어서 이렇게 모델한테 전달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 애가 이제 패드 시퀀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시퀀셜 모델 순차적으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죠. 그 모델을 가지고 오고 거기다 애드해주는 건데, 첫 번째로 애드해주는 게 인베딩 레이어 해가지고 그 워드를 벡터로 변환한 그 인베딩 레이어를 이제 처음에 올려주고, 그 위에 이제 드랍아웃 0.5 하면은 그 중에 2분의 1을 이제 버리는 거죠. 드랍아웃 하는 이유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모델은 LSTM이라고 RNN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RNN의 예시예요. 대표적인 예예요. RNN은 LSTM은 이제 밑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시퀀셜 모델로 이렇게 인풋, 인베딩, 드랍아웃, LSTM,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일반적으로 통과시켜가지고 결과를 낸다. 네, LSTM 설명을 하자면 이제 보통 RNN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 출력이 다시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퀀스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러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이전의 값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요, 모델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생성할 때 조금 그 성능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종종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이제 LSTM인데 얘는 이제 스테이트를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웃풋만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모델을 사용했다 이 팀은 그런 거고. 네. 그래서 모델 다 fit 여러분 아시죠? 모델 다 fit 해가지고 X 트레인, Y 트레인 그래서 넣어주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만큼 F 넣어주고 밸리데이션 스플릿 그리고 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도 넣어주고 이제 이벨루에이션 작업인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트레이닝 애큐러시고 밸리데이션 애큐러시인데 되게 좋죠. 처음에는 이렇게 낮았다가 애큐러시가 낮았다가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평가 지표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밑에 prediction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제 I love the music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죠. 이거를 predict를 돌려요. 그러면은 이제 레이블로는 positive가 나오게 되죠. 나는 음악을 뭐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니까 레이블로는 positive가 나오고 스코어는 약 96% 확률로 positive다. 이게 나오는 거고 I hate the rain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은 네거티브고 그 스코어는 이제 1%인 거죠. 이게 퍼센트가 낮을수록 네거티브인 거고 높을수록 포지티브인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값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습한 모델을 저장해주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댓글들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약간 권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 댓글을 크롤링 해오는 그런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트위터도 하려 했는데 그것도 권한 문제 때문에 네, 바꿨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잘한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근데 이 팀은 이제 좀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서 외부로 한번 이거를 보여주자 파이 차트로. 네, 그래서 이제 앱다 파이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학습한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하고 플라스크 불러오고 그다음에 토커나이저 이제 저장했던 거 불러와서 이거를 이제 프리딕트 센티먼트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프리딕트를 진행을 합니다.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과가 이렇게 여기다가 그 유튜브 주소를 치면은 그거를 이제 프리딕트를 진행을 하죠. 프리딕트를 진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빨간색이 파지티브고 여기가 이 노란색이 아마 네거티브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간인 건데 네, 그런 그 댓글의 분포도 그런 네, 파지티브나 네거티브 분포 이런 거를 이제 파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고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앱다파이인 거고
네, 여기 URL로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유튜브 URL을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URL을 놓고 프리딕트 센티먼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VS 코드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져오는 거예요. 크롤링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댓글들이거든요. 유튜브 댓글들을 이렇게 쭉 크롤링 해오는 거고, 이게 다 마치면은 이제 아까 파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크롤링 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크롤링 하는 동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 이 프로젝트는 혹시 지금까지 이게 하나, 둘, 세 개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분한테 데모로 보여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일단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롤링 되는 동안. 네. 있으세요? 줌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혹시 주제는 다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하셨어요? 지난 학기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주제와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거 제가 이제 피아자에 올려놨는데 그 프로젝트 리스트들 그거 참고하시면서 예비 보고서거든요. 그거 예비 보고서 올려놨는데 그거 참고하시면서 지난 학기 주제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주제를 그 피아자에 공개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팀이 그 주제 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먼저 올린 팀이 있으면 그 팀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제를. 그래서 먼저 주제를 올린 팀이 네, 그 주제를 가져가는 거라서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네, 주시. 네, 예비 보고서를 먼저 올리는 순서대로 그 주제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비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미 그 다른 팀 예비 보고서에 주제가 비슷하거나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늦게 올린 팀은 주제를 바꿔야 하는.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해서 다르다면은 뭐 그냥 하셔도 되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다, 비슷하다,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은 주제를 바꿔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크롤링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영어 파일로 그 데이터, 영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어 유튜브 URL을 클로징한 건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400만이어서 그런지 댓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찬양 그 유튜브였는데 근데 제가 결과를 미리 봤는데 그 파지티브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